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확실하게 요즘에 재발성 방광염으로 찾아오시는 여성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구분하는 정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방광염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흔한 단순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감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방광염 여러 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2번을 재발했다, 아니면은 1년 동안 3번 방광염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단순 방광염이 아니라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구분을 한다는 뜻은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단순 방광염하고 다르게 재발성 방광염은 분명한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발성 방광염도 분명히 찾아보면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성 환자분들이 그냥 방광염 그러면은 단순 방광염만 자주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약 먹고 또 조금 괜찮아지면은 그냥 두고 보시다가 또 재발하면 또 약을 먹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재발성 방광염이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이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항생제라는 거는 처음에 쓰면은 이제 균을 죽여서 염증성 질환을 치료를 하는 건데, 똑같은 항생제를 자꾸 쓰다 보면 그 항생제가 더 이상 잘 듣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항생제 내성인 약을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균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지만 균을 약간 억제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먹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나았구나 생각을 하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균은 완전히 안 죽고 남아있고 이러면서 금방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특징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을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밥을 2번밖에 안 먹으니까 아침 저녁 하루에 그냥 2번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일주일분 처방을 드리면서 일주일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보통 한 3, 4일 정도 드시다가 자기가 증상이 좋아지면 스스로 이제 다 나았구나 생각을 하고 약을 중단을 하고 뒤에 약은 놔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균이 남아있으면서 이 균이 그 항생제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약이 며칠분이 남아 있는데 몇 달 뒤에 또 이제 방광염 증상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방광염이 또 걸렸구나. 그래서 전에 이 약을 먹고 효과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그 남았던 약을 또 드십니다. 그러면 증상이 또 조금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균은 균대로 남아있으면서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되면 만성 방광염이 되는 겁니다.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다시 나타났다가 또 좋으면 저절로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재발성 방광염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